자, 우리 외워야 되는 것 중에 집합의 연산에서 중요한 게 뭐야? 바로 드 모르간의 법칙이야. 그죠? 드 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보이라고 했는데, 자, 한마디로 이거는 되게 쉬운 거야. 자, 너희가 보여야 된다. 이런 거 하면 항상 트라우마 오잖아. 그지? 못 하겠잖아. 그지? 근데 그러지 말라고. 자,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은 바깥에 있는 여집합을 안에다 집어 넣어주면서 분배해주면서 생기는 그런 썸띵을 그린 그런 거거든. 그래서 여집합이 이렇게 가운데 연산기호에도 영향을 끼치고 양 좌우에 있는 어떤 거 집합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야. 자, A의 여집합이 뭐야? 여의 여는 누구야? 나야. A야. A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 B의 여집합 끝. 이게 뭐가? 이게 이렇게 쓰면 돼 그냥. 뭐 할 게 없어요. 그죠? 밑에 것도 똑같지. 봐봐. 2번 봐봐. 2번도 보여줄게. 자, 근데 자 2번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차집합이 같을 조건 있죠. 뭐냐면 차집합 뭐? 야, 이거 외워라 했는데 요 B차 A는 뭐랑 똑같을까?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못한다? 그러면 일단 이번 시험 조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야. 그 다음은 또 하나 더 있지. 요거는 그래 요것만 쓸 건데 일단 더 알려줄게. B에서 뭘 빼면 된다? 비교 A를 빼는 거 또는 비합집합 A에서 뭘 빼는 거야? A 빼는 거. 이렇게 다 기억하러 세 가지를 같이. 다 기억해야 돼. 뭐가 나올지 몰라.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제일 위에 걸 제일 많이 써요. 알겠지? 그럼 얘를 갖다 집어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비교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이야. 오케이? 맞아요?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B의 여집합 합집합 A가 되는 거지. 끝이야. 됐잖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차집합을 이렇게 고치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야. 이거 못하면 진짜 망한다 이번 시험. 알았지? 아, 주하나 많이 졸려? 자, 그냥 자. 자. 아, 진짜 저번 시험부터 계속 졸아. 뭐 학교 가다고 졸아 이 새끼야. 자, 164번. 자, 이거는 이제 보여줄 건데, 자, 우리가 자 그림 그리면서 설명할게. 이거는 자 그림 그리면서 설명할게. 자, 전체 집합의 개수는 120개고요. 그 다음 A, B 집합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A의 원소의 개수는 83개, B의 원소의 개수는 70개. 자, 근데 여기다 밑에 써볼게. N,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 이걸 여집합으로 묶어내는 것도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알겠죠? 반대로 가는 거. 그럼 얘는 어떻게 묶여지면 어떻게 돼? 묶여지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맞아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무슨 뜻이야? A 합집합 B의 바깥쪽이니까 여기에 바로 원소의 개수란 뜻이지. 맞아 아니야? A 합집합 B니까 바깥에 배경 그게 몇 개야? 7개죠. 그럼 여기가 7개인 거야. 됐어?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 전체에서 아예 바깥에 아웃사이더 애들 빼준 게 바로 113개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 다음 따져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해? 기억나는 사람? A 더하기 B 빼기 A 교집합 B야. 됐죠? 이거야. 외워야 되는 거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 B다. 알겠지? 자, 그럼 요거대로 하게 되면 자, A가 뭐야? A가 83이죠? B가 얼마야? 70이죠? 내가 구해야 되는 거 X라고 두고 여기가 113이야. 됐지? 자, 두 개를 더하기는 어떻게 돼? 153 빼기 X잖아. 그죠? 그러면 넘어가니까 X가 빼니까 얼마? 40. 됐죠? 그쵸? X가 40. 그래서 교집합은 40개다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168번까지 해볼게요. 자, 계속 생각을 해. 자, 168번. 자, 야, 이게 야, 위에 있는 오스트리아 유전학자 맨델.
자, 이게 뭔 개소리야? 오케이. 자, 근데 이거 뭐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니네가 읽고서 쓰면 되잖아. 야, A집합이 뭐야? A집합이 둥근. A집합이 둥근. 그 다음 B집합이 녹색. 어? 녹색. 맞지? 둥근 녹색. 그죠? 여기는 C가 없잖아. 그냥 A, B만 표현하면 돼요. 알았죠? 자, C는 그냥 바깥에 쓰면 돼요. 아니니까. 자, A는 둥근 거야. 자, 둥근 거 몇 개야? 1, 2, 3, 4 있죠? 1, 2, 3, 4. 근데 둥글고 녹색인 거 누구야? 몇 개 있어? 둥글고 녹색 1번, 2번이지? 여기다 1번, 2번 쓰면 돼. 됐어? 둥글고 녹색인 거. 그 다음 둥글고 녹색이 아닌 거 빈칸에 넣으면 돼. 3번과 4번. 됐죠? 됐지? 그 다음 나머지 둥글지 않은 것 중에 녹색 뭐 있어? 5번, 6번 됐나요? 그쵸? 그 다음이 나머지 얘 둥글지도 않고 녹색도 아닌 거 어디다 쓰면 돼? 바깥에다가 7번, 8번 됐지?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2번 이어서 해볼게. 2번은 뭐냐면 A차 B 합집합 B차 A의 여집합. 자, 내가 수업 때 이거 하지 않았나? 이 안에 있는 거 요걸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요거 뭐라 그랬어요? 요거 무슨 집합? 5글자인데? 그렇지. 그래, 앞에 2글자 무슨 차집합이야? 그래. 야, 주환이 특강 들은 효과가 나오는구만. 아이씨. 좆됐네.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 이런 걸 대칭 차집합이라 해. 자, 그림으로 그려주면은 우리가 그 복숭아에서 씨 뺀 느낌이야. 어떤 느낌? 복숭아에서 씨 뺀 느낌. 그래서 정 가운데를 제외하고 요렇게 되는 걸 대칭 차집합이라 그래. 됐지? 그러면 그거의 여집합이잖아. 그지? 그거의 여집합이면 어디겠어? 가운데랑 바깥의 걸 뜻하는 거네. 그죠? 그럼 여기서 가운데 거랑 바깥의 걸 뜻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1, 2, 7, 8. 됐니 안 됐니? 됐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응?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A 차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B차 A 여집합. 이거는 이제 이걸 사실 드모르간 법칙을 쓴 건데 우린 그거 무시하고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지 않고 각각 구해서 교집합 구할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얘 A 차 B가 뭐야? A 차 B. A 차 B는 어디야? 순수한 A죠. 맞아, 아니야? 그쵸? 그럼 그거의 여집합이라니까 나머지 뭐 쓰면 돼? 1, 2, 5, 6, 7, 8이 되겠죠? 됐어, 안 됐어? 그지? 얘는 뭐야? B차 A, 순수한 B 말고 바깥이 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1, 2, 3, 4, 7, 8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거를 교집합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겹치는 거 쓰면 되겠네. 누구 겹치냐? 1 겹치고 2 겹치고 7 겹치고 8 겹치네. 그죠? 같네? 그러면 끝이야. 이렇게 쓰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풀 때는 대칭 차집합으로 풀고요. 요거는 각각의 집합을 구하고 교집합해서 같다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자, 다음은 177번. 176번. 자, 이거 배수의 집합인데요. 이것도 설명을 하긴 했었어. 자, 어떤 거냐면 자, AK라는 게 자, 여기 보면 그냥 이거야. K 배수란 뜻이야. 배수 집합이야. 배수 집합. 자, 근데 자, 문제에서 보니까 A4 교집합 A6이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자, 4의 배수 교집합 6의 배수야.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4의 배수와 6의 배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우리 뭐라 그래? 공배수라 하잖아.
그럼 4와 6의 공배수가 뭔데? 그렇지. 바로 얘는 12의 배수란 뜻인 거야. 그러면 12의 배수가 포함이 되네? 그러면 포함이 되는 거니까 모두 되는 거야. 12의 K는 바로 12의 약수면 다 되는 거야. 왜? 12의 배수잖아. 그럼 얘가 만약에 24가 와봐. 얘는 24의 배수고 12의 배수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는 K는 12의 약수가 되어야지만 얘가 뭐 2의 배수거나 또 3의 배수거나 또 4의 배수거나 또 6의 배수거나 또 저기 12의 배수거나 이렇게 돼야지만 들어가겠죠. 얘가 12의 배수가 들어가는 거지. 이해됐니? 네. 아이씨. 그게 뭔데 그래서? 개수, 예? 한놈, 두시, 석삼, 너구리, 오징어 5개. 안 되면 여러분들 써보세요. 그러니까 12의 배수니까 뭐로 시작해? 12, 24, 36 쭉 가지, 그지? 2의 배수는 어떻게 2의 배수면? 2, 4, 6, 8에서 쭉 가잖아. 그럼 얘 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 3의 배수면 3, 6, 9, 12 들어가 안 들어가? 다 들어가죠. 3의 배수니까. 그죠? 4의 배수 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6의 배수 들어가 안 들어가? 다 들어가죠. 12의 배수 다 들어간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24의 배수면 어떻게 돼? 24, 48, 딱 얘가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24부터는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정리해. 형규 이해됐어? 자, 정리해. 졸지 말라고. 자, 177번. 이거 왜? 자, 일단은 먼저 벤 다이어그램 그려요, 얘들아. 벤 다이어그램 그려. 자, 이런 문제들은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좀 이해를 돕는 게 제일 빨라요. 자,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가 60이고요. 그 다음 A의 원소가 있고 B의 원소가 있어. 자, A가 40개, B가 몇 개? 25개인데 자, 봐봐. 자, A차 B가 16이래요. 자, A차 B가 16이라 했으니까 A차 B에 해당하는 거 색칠해 볼게. 어디가 A차 B야? 어디가? 순수한 A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 원소 개수가 16개예요. 그러면 교집합은 몇 개가 되는 거야? 24개가 되는 거지. 맞나요? 그치? 그 다음 여기 몇 개 되는 거야? 1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거 더하면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41이죠. 맞나요? 그럼 여기 바깥에 몇 명이 더 있는 거야? 19명이 바깥에 있는 거야. 그래서 자, B차.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B차 A의 여집합이죠. 그죠? 자, 그냥 이거 그냥 구하자. 이거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서 어떻게? B차 A가 어디야? B차 A니까 여기지. 그지? 여기. 그거의 여집합이잖아. 그죠? 그 뭐야? 얘를 더해주면 되는 거지. 즉 뭐야? 60에서 그냥 1 빼면 돼. 얼마? 59가 답이 되는 거야. 됐지?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엔간하면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이해하세요. 알았지? 자, 빨리 정리해. 자, 그럼 일단은 180번부터 볼게요. 자, 180번은 뭐냐 하면 자, A라는 집합이 있어. 어떻게 돼 있어? 1, 2, 3, 4, 5, 6 있지, 그지? 자,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데 그러면 적어도 한 개의 홀수잖아, 그지? 자, 이거 내가 어떻게 풀라 했었어?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전체 부분집합 개수 몇 개야? 2의 6제곱개죠. 그죠? 전체 개수에서 뭘 빼면 되는 거야? 모두 짝수인 걸 빼주면 되겠지. 그지? 모두 짝수인 걸 빼주면 홀수가 한 개 이상은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짝수로만 구성해야 되니까 홀수는 제외하고 2, 4, 6으로만 부분집합을 만들면 몇 개가 되는 거야? 2의 세제곱개가 되는 거잖아. 걔네한테만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돼? 64 빼기 8이니까 얼마? 답은 56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 182번에 2번입니다. 자, 뭐냐면 자, 전체 집합이 정해져 있어. 1, 2, 3에서 어디까지? 100까지 있는 전체 집합에서 AK라는 게 뭐냐면 바로 K의 배수라는 집합인 거야. 아까 전에 봤었죠. 그죠? K의 배수라는 집합인데
자, 2번 보면은 A2 교집합, A3 교집합, A4잖아. 맞아, 아니야? 그치? 그럼 얘네들 뭐라 했어? 교집합은 뭐야? 공배수잖아요. 맞아, 아니야? 그치? 그럼 3과 4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야? 12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A2 교집합 A의 12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얘는 2의 배수고 얘는 12의 배수야. 그러면 2의 배수가 더 큰 범위죠, 그죠? 그럼 12의 배수가 쏙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근데 교집합이야. 아, 겹치는 거니까 뭐가 겹치겠어? 바로 12의 배수가 겹치는 거야. 너희가 써봐. 여기 2, 4, 6, 8 쭉 쓰고 12, 24 쓰고 나면 겹치는 거는 12의 배수만 남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이거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뭐냐면 자, 우리가 결국에는 포함이 된다라는 건 포함이 되면은 자, 포함이 되면 두 집합의 교집합은 뭐가 나오고 작은 게 나오는 거야. 작은 거. 이해돼요? 작은 거. 그 다음 두 집합을 합집합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 큰 거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기억을 해놔. 오케이? 교집합하면 작은 거, 합집합하면 큰 거. 오케이? 그러면 두 개 집합 중에서 2의 배수가 더 큰 거잖아. 그리고 12배수가 더 작은 거니까 교집합이면 작은 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 포함 관계가 있으니까. 만약에 합집합이면 2의 배수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죠? 자, 다음. 12의 원소의 개수는 100을 12로 나누면 돼, 이 새끼야. 몫의 개수야. 나머지 버려버리고. 오케이? 나누면 돼요. 그럼 100을 12로 나누니까 얼마야? 8이죠. 8개잖아. 그지? 자, 다음이요. 다음은 184번. 자, 184번은 자, A가 1과 2인 집합이고 B가 3과 4인 집합이래요. 자, 근데 PQ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P라는 집합은 자, 뭐냐면 P라는 게 원소야. 오케이? P. 자, 근데 P는 어떤 애들이냐? 바로 X 더하기 Y가 P래요. 근데 X가 뭐냐? X는 A의 원소고요. Y는 B의 원소래요. 자, 그러면 A에서 하나 뽑고 B에서 하나 뽑아서 더한 게 원소가 되니까 1 더하기 3 얼마? 4. 1 더하기 3 얼마? 5. 됐어?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2 더하기 3은 5, 2 더하기 4는 6이니까 P집합이 4, 5, 6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치? 그 다음 Q집합도. 자, Q집합도 P가 원소인데 Q구나. Q가 원소인데 Q는 X, Y야. 곱하는 거네. 그지? 근데 또 X는 A의 원소고 Y는 또 B의 원소래요. 그럼 하나씩 뽑아서 곱하면 그 결과가 바로 Q의 원소가 된다는 거야. 그럼 1, 3, 1, 4, 2, 3, 6, 2, 4, 8 요렇게가 Q의 집합이 되는 거야. 자, 얘네 둘의 뭘 구하래? 합집합이잖아. 합집합. P 합집합. Q는 겹치는 거 한 번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3, 4, 5, 6, 8이 되니까 N, P 합집합 Q는 몇 개다? 5개, 5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건 제시법이 되어 있으면 그걸로 여러분들이 원소날법을 만들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알겠죠? 알겠지? 응. 어이. 아니 여기 N이라고 써 있잖아. N이라고 쓰시면 이게 원소의 개수야. N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란 뜻이야. 제발 좀 기억 좀 해. 몇 번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진짜. 에바야 임마. 오케이 알았어 시끼야. 자 185번. 자 전체 집합은 뭐라 돼 있니? 자 1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 2, 3, 4에서 어디까지? 9까지죠. 됐지? 이렇게 원소날법을 써잉? 자, 그 다음에 자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이고요. A 교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은 A가 된대. 야 이거 뭐 개소리야 그죠? 아마도 이 두 번째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풀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설명을 해줘야겠죠? 자 이거 봐봐. 잘 봐요. 잘 봐요. 얘를 요것부터 먼저 우리 바꿀 수 있잖아. 어떻게 바꿀 수 있니?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됐어?
사실 근데 그냥 이거 벤다이어면 그래서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할게 알지? 자, 그럼 봐봐. 이제 여집합을 해줘봐. 어떻게 돼? A 여집합, 합집합 B가 되는 거죠. 맞아,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얘를 요렇게 분배 법칙 해주는 거야. 분배 법칙 해주면 A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야. 됐어? 됐니? 그럼 얘가 뭐가 되는데 얘? A 교집합, A 여집합은 뭐야? 공집합이야, 공집합. 왜? 나랑 내가 아닌 거랑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그래서 공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야. 자, 아무것도 없는 거랑 뭔가 있는 거랑 합치면 그냥 얘 자신이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공집합이랑 어떤 거랑 합쳐봤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가 되는 거야, 나 자신이. 그러면 A 교집합 B가 뭐가 된다는 거야? A가 된다는 거네, 그죠? 그죠? 그러면 자, 누가 누구한테 포함이 되는 거야? 교집합하면 작은 거 나온다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B라는 집합 안에 뭐가 있는 거야? A라는 집합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니까 그러면 요거는 큰 거 나오는 거니까 뭐란 뜻이야? B란 뜻이네. 결국 B가 전체 집합인 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B의 원소의 개수니까 B가 전체 집합이라며. NB는 몇 개가 되는 거야? 9개. 끝. 됐잖아. 됐지? 9개.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됐나요? 이해됐죠? 자, 봐봐. 자, 33번부터. 자, 점 어딜 지나니? 2,1을 지나는 직선과 직선, 그러니까 얘를 지나는 직선이 있겠지, 이렇게. 여기가 2,1이 있어요. 이걸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 자, 그거와 누구? 자, kx 빼기 y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y축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야. y축에서 수직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일단은 자, 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근데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얘랑 수직이잖아, 그죠? 그럼 얘랑 수직이니까 얼마가 되니? 자, 이거 바꾸고 부호 바꾸라 그랬지. 기억나요? x 더하기 ky 플러스 여기 모르니까 c라고 둘게. 이런 식으로. 됐어? 이해돼?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자, 여기서 얘네 두 개가 y 절편에서 y축 위에서 교차하기 때문에 얘 y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0을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되니? 여기가 0,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아, 아니야? 그치? 그럼 0,3도 얘가 지나야 되고 2,1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 0,3부터 집어넣어봐. 0 집어넣고 3 집어넣으니까 3k 플러스 c는 0 되죠? 맞아요? 그 다음 2,1 집어넣으니까 2 더하기 k 더하기 c는 0 돼야 한대요. 됐지? 자, 그러면 조금 더 정리해 볼게. 3k 플러스 c는 0, k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라서 빼. 그럼 c가 사라지고 2k가 2가 돼서 k가 1 되고 그럼 c는 얼마 되는 겨? k가 1이니까 c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 직선 어떻게 돼? x 더하기 y 빼기 3은 0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냥 k 값이 얼마다? k 값이 1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 이해됐니?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자, 34번. 자, 세 직선이 있어. x 더하기 2y 빼기 5는 0과 x 빼기 y 플러스 1은 0과 ax 빼기 y 플러스 a 플러스 1은 0이야. 자, 봐봐. 자, 이 세 개의 직선이 뭘 이루지 않는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요. 자, 근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조건은 총 세 가지야, 세 가지. 어떻게 세 가지냐? 자, 일단 얘네 둘이 어때요? 기울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이렇게 교차하면서 지나, 오케이? 자, 첫 번째는 이 1번과 평행한 거, 이런 식으로. 1번과 얘가 뭐 할 때? 평행할 때. 이해돼? 그러면 삼각형 안 되니까. 그 다음 2번이랑 평행할 때. 그러니까 요거랑 평행한 거지. 이렇게 평행한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얘네 둘의 무슨 지점을? 교점을 지나는 거야.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교점을 지나는 거야. 여기 교점을 이렇게 지나는 거지. 이해되니? 자, 첫 번째부터 해볼게. 자, 얘랑 얘랑 평행한 거야. 자, 평행 조건이 뭐였어? a분의 1는 마이너스 2는 뭐가 되면 안 돼? 마이너스 a분의 5가 되면 안 되니까 앞에 거만 되면 되겠네. 역수로 고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됐지? 자, 2번은 얘랑 평행한 거니까 두 번째 평행하니까 뭐 똑같이 a분의 1은 이거분의 1, 1이잖아. 그죠?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a가 얼마? 1이 되겠지? 요거 두 번째. 됐어? 자, 그 다음은 뭐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는 거니까 교점을 구해볼 거야. 세 번째. 자, 교점이니까 두 개 뭐 하면 되니? 연립하면 되겠죠? 자, 위에서 아래 거 빼니까 어떻게 해? 3i 마이너스 6은 0이라서 y가 뭐가 나와? y가 2가 나오지? y가 2가 나왔으니까 x가 얼마? 1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1,2를 제가 지나는 거니까 저 밑에 대입하면 a 빼기 2 더하기 a 더하기 1이 0이라서 2a가 1이니까 a가 2분의 1 총 3개의 a가 나오는 거야. 됐지? 이렇게 하는 거야. 기억해둬. 이거 나와요. 아마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삼각형 이루지 않는 거. 자, 다음 35번. 자, 35번. 자, 35번은 두 직선. 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얘가 3xy-2는 0. 그 다음 x 빼기 3y-6은 0인데 사실 얘네 둘은 수직으로 만나요. 그죠? AA' 더하기 B' 하면 0 나오긴 해. 근데 걔네들 뭐 하는 거? 이렇게 두 직선을 이등분한 각의 이등분선 있죠? 자, 각의 이등분선 푸는 방법을 기억해야 돼.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기억해라. 어떻게 하냐? 자, 요거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해요.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을 x, y로 한다고. 알았지? 그러면 그 x, y에서 각 어디까지?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어떻게 써? 당연히 같겠죠. 각의 이등분선이면. 왜? 위에 있는 삼각형과 밑에 있는 삼각형은 합동이 되기 때문에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x, y에서 여기까지 거리와 x, y에서 여기까지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는 거야. 첫 번째 거는 9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3x 더하기 y 빼기 2. 자, 루트 1 더하기 9 분의 절대값 x 빼기 3y 마이너스 6 됐지. 그 두 개가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아마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푸는 걸 못하는 거야. 왜? 절대값이 두 개 있으니까 식으로 해. 그러죠? 하지만 절대값이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라? 그냥 한쪽에만 뿔말을 붙이면 된다. 알겠지?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식은요. 3x 더하기 y 빼기 2는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 자, 그럼 넘겨주니까 어떻게 돼? 2x 더하기 3y 더하니까 4y 넘어가니까 플러스 4는 0 됐지? 2로 나눠주니까 x 더하기 2y 플러스 2는 0 됐지? 첫 번째 거 됐고요.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붙인 상태로 써볼게. 자, 3x 더하기 y 빼기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y 플러스 6 넘겨주니까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은 0. 그래서 2x 마이너스 y 빼기 4는 0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하면 돼요. 알았죠? 자, 좋습니다. 자, 그래도 한 장은 더 풀어볼까 그래도? 아, 좀 진도 나갈까? 고민이네요. 고민이에요. 아, 되게 애매하다. 아, 이거를 나가마라. 아. 숙제 이거 잔뜩. 잔뜩. 너는 뒤졌어. 근데 교과서 문제 풀만하지 않아? 아, 어렵진 않잖아. 어? 어? 자, 그래도 좀 진도 나가야지, 그지? 조금만 할게. 자, 우리 원래 풍산자 교재 펴봐. 응.
풍산자 교재 펴서 자 어디냐면 166쪽 166쪽 바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거 저기 증명 전까지만 나갈 거야. 그래서 최대한 증명 전까지만 딱 할게. 그러니까 우리 170까지만 하고 끝낼 거야. 이젠 더 이상 진도 안 나가. 딱 170까지만 할게. 진도는 더 이상 안 나가요. 자, 그럼 봅시다. 166쪽. 자, 우리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 뭐야? 3단 논법 그래. 그거랑 또 역과 대우, 그지? 역과 대우 했었어. 대우가 뭐야? 대우가. 그치? 바꾸고 부정. 알겠지? 바꾸고 부정. 자, 근데 원래 있는 명제와 대우 명제는 진리값이 똑같다. 똑같다. 자, 근데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인데 이거는 외워야 돼. 근데 방향이 중요해요. 자, 봐봐. 일단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항상 참이 된다고 하면 P면 Q이다인데 항상 참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두 줄을 긋을 겁니다. 알겠지? 항상 참이면 두 줄을 긋는다. 근데 자, 요렇게 P면 Q이다가 항상 참일 때 자, 이거를 어떻게 말하냐면 P라는 조건은 P는 Q이기 위한 자, 항상 참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P면 Q이다가 항상 참일 때 요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또 Q는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요거 기억해야 돼. 뭐냐면 P면 Q이다가 항상 참일 때 요거 P라든가 조건 Q를 우리가 이렇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어떻게 외우는지 설명해 줄게. 자, 어떻게 외우냐면 자, PQ 있죠? 충분 조건이면 그냥 정방향으로 가면 돼요. 오케이? 이해돼?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충분이란 말이 있으면 이쪽으로 정방향, 순서대로 가라. 근데 만약에 필요 조건이 있으면 역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외우라고. 알겠지? 자, 충분은 무슨 방향? 정방향. 필요는 역방향, 반대방향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알겠죠? 그럼 한번 써볼게. 자, Q, R 있어. 자, R은 Q이기 위한 땡땡 조건이야. 무슨 조건일까? 빈칸을 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필요 또. 자, 필요손, 충분손, 필요손, 충분손. 저 새끼 아우 새끼 지금 필요 조건이야. 알았지?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인지하면 돼요. 알았죠? 이해돼야 한대. 자, 그리고 얘가 항상 참이기 때문에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당연히 이 P라는 집합이 Q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 참이 되면. 알겠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 가.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이렇게도 써요. 이제 양쪽도 쓸 거야. 양쪽을 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진리집합이 똑같은 거예요. 진리집합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되는 건데 바로 이거 뭐냐? P는 양쪽이니까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얘기할 거야. 알겠지? 둘 다 있으면 반대로 바꿔 똑같아.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얘기하면 되는 거야. 양쪽. 둘 다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둘 다 참이면 그 진리집합이 같다고 쓰고요. 요렇게 필요 충분 조건 얘기할 거야. 알겠지? 둘 다 된다는 거. 자, 좀만 힘내봐. 화이팅! 자, 125번. 자, 이제 포함 관계를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그 다음 무슨 조건인지 써볼 겁니다. 자, 125번에 1번부터 봐봐. 자, P가
7 이상 10 이하야. 오케이? 자, Q가 8보다 크고 9 이하야. 자, 두 개의 진리집합 P와 Q가 있어. 야,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니? 누가 누구한테 포함돼? P가 Q야, Q가 P야. Q가 P에 포함이 되죠? 그럼 포함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화살표를 쓰면 되는 거야. 이해돼? 포함되는 방향으로 쓰면 되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알겠어? 자, 그럼 요거 써두고 그 다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 자, 원래 이게 돼야 되는 여기서 보니까 역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네. 그죠? 이게 만들어지려면 그 무슨 조건이야? 바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진리집합을 확인하고 누가 누구한테 포함이 되는지를 체크하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화살표를 표현한 다음에 문장을 만들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2번도 해볼게. 2번. 자, 2번의 P 조건은 x-1의 제곱은 0이야. 그 다음 Q 조건은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은 0인데 첫 번째 걸 통해서 방정식 뭐가 나온다는 거? 해가 x는 1밖에 없다는 걸 확인했어. 그죠? 그죠? 2차 방정식. 그죠? 두 번째 거는 뭐로 인수분해되니?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는 뭐랑 뭐가 나오는 거야? 마 3과 1이 나오는 거지. 맞아 아니야?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얘가 더 큰 집합이죠. 그죠? 그럼 누가 누구한테 포함이 되는 거야? P가 Q에 포함이 되는 거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P이면 Q이다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얘는 P는 뭐이기 위한?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그렇지. 화살표 방향이니까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화살표 방향부터 확인해야 돼. 자, 126번 해봐. 자, 126번 풀어봐. 자, 다음 127번. 자, 다음은 P는 Q이기 위한 어쩐 조건? P는 Q이기 위한 네모 조건 쓰는 거예요. 자, 1번. 야, 이거 뭐야? 정삼각형. 그럼 Q는 뭐야? 이등변이네. 자, 야, 누가 누구한테 포함이 되니? 이등변 삼각형이 더 넓은 범위 아니야? 그죠? 그래서 P집합이 Q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성립하는 거네. 그죠? 그럼 무슨 조건 되는 거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 두 글자로 쓰면 돼. 충분. 자, 2번. 자, P가 A가 B의 부분집합이래요. 그 다음 Q는 A 교집합 B는 A란 얘기예요. 근데 A 교집합 B가 A란 얘기는 결국 무슨 뜻이야? B 안에 누가 있다? A가 있는 거 맞죠? 그럼 그게 이 말과 똑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똑같은 말이네? 그러면 P랑 Q랑 어떻다는 거야? 쌍방이 되는 거니까 필요 충분 쓰면 되는 거야. 필요 충분 조건이야. 알았지? 이렇게 쓰면 돼. 자, 128번 빨리 푸세요. 128번. 자, 129번 봐봐요. 자, 자, 뭐냐면, 자, 문제 보니까, 자, not P가 not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래? 필요 조건. 야, 필요 조건이면 화살표 방향, 역방향, 정방향. 역. 그러면 not P가 not Q잖아. 그지? 맞아 아니야? 자, 이거 대우명제가 어떻게 될까요? 순서 바꾸고 부정하니까 P면 Q이다죠. 맞아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자, 진리집합 P가 Q에 포함이 되는 거네. 그지? 야, 그럼 요게 포함이 되는 그림 그려. 이렇게 그려. Q, P, Q, W, E, R. 자, 아무튼 간에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자, 2번 봐봐. 2번. 그러니까 1번부터 볼까? Q의 여집합이야. Q의 여집합 바깥쪽이지. 그지? 이렇게. 근데 P의 여집합이 더 커. 이해돼요? 조그만 거 여집합이 더 큰 거야. 그러면 1번 맞아 틀려. 1번 맞네요. 그죠? P의 여집합이 더 큰 거야. 2번
P 빼기 Q. 자, P에서 Q를 없애버렸어. 공집합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 P 합집합 Q는 Q 큰 거 나와야 돼. 3번도 맞고. 4번. Q에서 P를 빼면 뭐가 생겨? 도넛 모양이 생기지? 맞아, 아니야? 그래, 답은 4번이야. 오케이? 이해돼, 안 돼? 자, 130번 빨리 해봐. 130번. 포커스 흐려지지 마. 내 얼굴 잡으라고. 너 내 얼굴 잡을 수 있잖아. 아, 내 얼굴을 못 봐서 흐렸다. 그게 무슨 개소리야. 뭐 개소리야 그게. 아, 그건 아니야. 뭔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이상한 건 배워가지고 학교에서 이런 거 연습하냐? 자, 얘는 얘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자, 필요 조건이야. 그럼 얘가 여기에 포함이 돼야겠지. 화살표가 이쪽 가니까 역방향. 그지? 그러면 그럼 봐봐. 그럼 A와 4가 누구보다? 1, 3보다는 넓어야 되겠죠. 그죠? 그지? 그래야지 얘가 포함이 되니까. 그러면 A가 1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됐어? 그 다음 두 번째는 B3은 마이너스 1 이상 X가 3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그럼 화살표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네. 그죠? 그럼 얘가 더 존나 넓은 범위니까 그럼 당연히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겠지. 그지? 얘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B 이렇게 안에 속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아,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네. 마이너스 1보다. 아, 맞아 틀려. 맞잖아. 그럼 B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 A의 최대값은 1. 더하니까 얼마? 0. 끝. 됐죠? 자, 그러면 132번 지금 풀어봐. 안 되면 또 내가 해줄게. 132번. 자, 132번에는요. 답이 뭐가 되냐? 자, 0이야, 0. 그러니까 포함이 되는 관계만 잘 그려서 판단하시면 돼요. 자, 133번 보고 이어서 135번 보고 그 다음 여러분들 문제 풀고 마칠게요. 자, x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애가 뭐뭐이기 위한 x 플러스 2는 0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필요 조건. 그럼 뭐야?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지? 그럼 얘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네. 맞아,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원래 해가 몇 개 나와? 2개라고, 해라고 하는 게 2개인 집합이잖아. 그지? 얘는 해가 뭐가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2잖아. 그럼 포함이 된다 했으니까 얘 여기다 뭐 하면? 해가 된다는 얘기니까 대입하면 0이 된다고요. 대입해. 4-2k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2k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 조건이라면 얘가 그거에 포함이 되고 그게 바로 이거에 해가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풀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 자, 뭐 135번의 줄글인데요. 잘 따라와 봐. 자, 문제에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래? P 충분 조건. 그지? 충분이면 이쪽 화살표야. 그죠? 충분 조건. 그 다음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거 지금 3단 논법이랑 같이 나오는 거야. 자, 필요 조건이면 왼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 다음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면 거꾸로 가겠지. 그지? 그 다음 자, 그리고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뭐 다 필요야? 그럼 이쪽 방향 가겠죠. 자, 그때 P는 S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물어보고 또 Q는 S이기 위한 무슨 조건 물어보네요. 그죠? 결국 얘는 P와 S, Q와 S를 연결해야 돼. 그럼 어디서 출발한다? 자, 우리 요거 있죠. 요거랑 요거 갖다 볼까? 자, Q이면 S가 여기서 이미 했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Q는 S 됐네 벌써. 그지? 그럼 무슨 조건이야? Q는 S이기야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되겠죠. 그죠? 이제 P랑 어디? S를 연결하면 되네. 여기 있다.
P는 Q이다. Q는 S이다. 그럼 PQ 되니까 P는 뭐가 되는 거야? S가 되는 거지? 그럼 얘도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일단 충분 조건인데 혹시나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도 있거든? 조금 더 연결해보자. S 다음에 뭐로 연결돼? R로 연결되지. S가 R이니까, 그죠? 그 다음 R에서 뭐로 가 다시? Q로 가는 거네, 그죠? 여기 R에서 Q로 가잖아, 그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 자, P, Q, R, S가 있는데 자, P면 이렇게 이따 해볼게. P면 P면 Q가 되고 Q이면 S가 되고 S면 R이 되고 R이면 Q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셋은 돌아가는데 얘만 꼽살이 껴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이 맞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Q에서 S도 가지만 돌고 돌아서 다시 S가 Q도 되기 때문에 P로 충분이라고 써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화살표만 잘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134번, 136번 풀어봐.